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오전 6시 41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밤새 또 이제 이렇게 출렁이면서 내려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29,000 어제 9시에 찍었던 29,730원, 29,730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테스트 하러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닥에서 모양을 얘기했었죠. 바닥에서 이렇게 똑같은 위치까지 쌍바닥을 찍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A보다 높은 C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A보다 더 낮은 C 자리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걸 보면 이제 1시간 봉인데,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점점 조금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더 터지면서 이때와 같이 어제 딱 요 요 시간대였죠. 요 시간대에서 내려온 이런 거래량이 나올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거래량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은 거래량으로 던지는 물량이 나오는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요 지금 30K 자리에서는 좀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분봉이나 뭐 이런 초단위 봉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얘네가 지금 받아내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15분 봉에서 보면 이게 15분 봉인데 15분 봉에서는 지금 갑자기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예, 그래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1분 봉에서도 보면은 지금 한번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뭐 어디선가 이게 지금 출회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출회 물량인지 뭐 들고 있다가 이제 던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내려오면서 계속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어찌됐거나 하락을 하는 중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는 물량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받아주는 물량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지지 라인이 이제 지지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주는 어떤 매수 세력이 없으면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30K는 지키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요 시간대였죠. 어제 요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어제 요때가 어제 요때가 어제 아침 8시 8시 7시 뭐 요때 어제 아침 새벽부터 요 시간대에 엄청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또 어제는 받기도 했죠. 물량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1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받아주는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는 새벽에 나온 물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좀 받고는 있네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블로그에도 잠깐 밤에 자정에 한번 올렸었는데, 얘가 적어도 여기는 돌파해서 올라와주면 되게 좋은데 지금 완전히 쫙 빠졌네요. 또 다시 이만큼을 뺐네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적어도 요 자리 32,700불, 32,700불은 올라가서 얘가 일봉 마감을 해줘야, 그러면은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전의 기미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완전 쫙 빠졌어요. 그러면 얘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결국에는 다시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일봉상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는데 5개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이게 만약에 도치 형태로 되거나 이렇게 양봉 거의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그레이브스톤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쫙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파동에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A, B, C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 1, 2 뭐 하다가 3 하다가 B파로 이렇게 밀린 거면 얘가 다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2시간 남은 시간 동안 얘를 좀 최대한 말아 올리고 적어도 제가 얘기를 했죠. 바닥에서 이 음봉 요때 그러니까 요때 그 전일에 요 음봉 있죠. 이 전일의 음봉의 반 이상을 적어도 3번 만에는 회복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에 회복하는 거고 한 번에 회복을 해서 반 이상을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면 이건 되게 괜찮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번 쭉 밀려서 바닥에서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돼요. 얘는 더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도치 형태로 만들고 얘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상태에서 종마감을 한다면 적어도 이 종마감 요 시가 위에서는 무조건 말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9,730불 아니면 여기 지금 종가 지점 지금의 종가 지점인 3,500불 지점 적어도 3만불 지점 여기에서 말아 올리지 않으면 또 밀려서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모양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계속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5개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아 올리고 추세를 전환하지 못하면 이 추세를 이어서 얘가 한번 비파를 만들고 다시 쭉쭉쭉 내려오는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일봉 마감을 한 다음에 3만불 위에서 말아 올리지 않으면 지금 좋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파동에서 보면 이게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1시간 봉에서를 보자면 지금 RSI는 문제가 없고 지금 요걸 지우고 보면 1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요렇게 지금 제가 보기엔 요렇게 한 파동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1파인데 이렇게 적산병이 나왔죠. 그리고 음봉을 매개로 다시 적산병이 나와서 여기 1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2파거든요. A, B, C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 2파가 여기 29700이었나요? 29730 29730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요게 2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 2파가 29730 위에서 끝나면 다시 이제 3파가 시작이 되겠죠. 1시간 봉상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일봉상에 보인 요렇게 나온 요 음봉 이렇게 양봉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1번 1파 A, B, C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1파, 2파. 그럼 이제 여기서 3파가 되면 이제 여기서 일봉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여기 3파는 이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요거를 정리하자면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지금 일봉상 지금 파동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파동으로 치면 지금 1시간 봉에서 파동으로 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1파 A, B, C 해서 여기 요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만약에 3파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여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3파가 적어도 여기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예.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 위로 여기가 얼마냐면 32657 32658 32658 여기가 32658 지점이거든요. 여기 32658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양봉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다가 만약에 얘가 적어도 3파니까 이 위로는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고 쭉 한번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파가 되겠죠. 3파가 되고 이렇게 다시 A, B, C 해서 다시 눌리겠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게 4파가 된다. 그러면 여기 32658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ABC에서 32658 위에서 끝나면 다시 5파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적산병이 나온다. 그러면 큰 하나의 파동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파가 되는 거고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1, 2, 3, 4, 5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지금의 모양이 지금 이 계속 내려오는 이 추세가 아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쭉 밀려서 이렇게 1 한 다음에 A, B, C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 시작점까지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건 B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게 C파가 진행 중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C파가 결국에는 이 저점을 29768이었나요? 여기까지 더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소파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연장이 되면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조금 오른다고 해서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파동 카운팅을 하다 보면 항상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한 방에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거는 반드시 이 꼭대기에서 꼬라봤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얘가 A, B, C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는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시간 봉에서 쭉 내려왔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고 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거나 이 30K 지점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래량 상으로도 거래량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이 바닥에서는 이때 한번 압도적인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출회 물량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 한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줄어 나가야 돼요. 바닥에서는 출회 물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이제 가격은 바닥에서 이제 지지부진 더 뚫고 못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돼야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출해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다. 이거는 계속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때가 그랬죠. 요때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뭐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 떨어질 때 이렇게 쭉 떨어질 때 거래량이 확 늘었죠. 갑자기. 그러다가 조금 줄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때 거래량이 늘면서 쫙 빠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좀 늘었죠.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때는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하고는 반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예, 오히려 이런 게 하락 시에는 이렇게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고 이렇게 돼야 이 조정의 끝물을 향해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1시간 봉이고 4시간 봉에서도 좀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도 보면 이때 어제의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쭉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데 오늘이 만약에 또 이게 음봉으로 전환을 한다. 지금 되게 위태위태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도치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도치 모양을 만든 다음에 30K 지점에서 밀리면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시 지우고 보겠습니다. 밀리면 이렇게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파동 이제 제가 아직 엘리엇 파동에서 얘기하는데 파동 균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 여기에서 요만큼 해서 얘가
이게 지금 미래서 그렇구나. 얘가 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요 정도니까. 요 정도니까, 뭐, 여기서 한 이만큼은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면 얼마야? 이 정도면, 꽤 많이 내려오네. 여기서 이만큼이면 비율이, 꽤 많이 내려오네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지금 제가 차트를, 이걸로 볼까? 얘가, 일봉상, 일봉상의 차트로 한번 보자면, 이걸로 봐야겠네. 일봉상의 차트로 보면 얘가 요만큼, 적어도 요만큼의 비율로는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냐? 한 26? 26K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26,300불까지. 만약에 돛지를 만들고 얘가 계속 밀리기 시작한다. 그럼 26,300불까지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30K, 지금 30K 지점에서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얼마냐면, 32,600불. 32,645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또, 기로에 서 있네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계속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좀 봐야겠죠. 네, 지금 이게 공매도 세력이 계속 이게 공매도를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패닉셀이 나오는 건지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다시 또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15분 봉상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시 또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갑자기 여기 좀 거래량이 늘면서 쭉 빼네.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다시 뭐 패닉셀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4시간 봉에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오죠. 3번의 상승을 했는데 요때 돛지 모양이 나왔어요. 상승해서 돛지 모양이 나오고 음봉이 떴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제가 항상 얘기한 돛지 모양이 나오거나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윗골이 달고 있는 모양이 나오면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양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얘가 지금 쫙 다 밀렸네. 얘가 지금 어제 시가인 30,074불 30,074불까지 밀리면 다시 돛지로 되겠네요. 30,074불까지 또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세력이 이거를 받아주고 다시 들어 올릴지 요거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얘가 연봉상 지금 요때 2013년 1파의 고점이라고 되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제 그렇게 한번 여쭤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때가 고점이 1242불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1242불이면 이게 만약에 여기 1241불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시총으로 지금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241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 태초로 흔히 말하는 그 태초로 다시 간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따 나스닥도 보겠지만 얘가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끝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모양이 나오더라도 얘가 하락하는 데는 비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캔들상 이렇게 큰 상승이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총이 큰 애들은 조정을 어디까지 받냐? 뭐 예를 들면 연봉상 이렇게 5선이 있으면 여기 5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마지노선이고 이 위로 이렇게 막 꼬라박으면 이제 얘는 상장 폐지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뭐 보통 이렇게 시총이 막 1조 이상 되는 애들이 근본 없이 막 이렇게 꼬라박으면서 쭉쭉쭉쭉 계속 내려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코인은 좀 다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어차피 차트는 똑같거든요. 코인이든 뭐 그 나스닥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가 됐든 뭐 그 달러가 됐든 뭐 오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 갈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끝 모양도 아니다. 좀 이따 이제 끝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보여온 패턴, 지금 12년 동안 보여온 패턴을 보자면 얘가 근본 없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ABC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큰 파동이 하나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세 묶음이 나왔다. 세 묶음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 이제 끝난 거. 이게 1파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A, B, C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얘가 충분히 더 이게 기간 조정이 너무 짧지 않냐? 13개월인데 너무 짧지 않냐? 그리고 그러면 이게 더 길게 나와야 되고 가격도 더 하락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어떤 그려온 패턴을 보자면 지금 3년을 주기로 해서 3년 상승하고 4년째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얘가 과연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이 1파의 꼭지라고 했을 경우에 A, B, C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기 이 지점까지. 이 지점 계속 얘기해야 한 19,000 최악의 경우에는 19,804원 요 위까지 요 위에 어디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여기 뭐 어디죠? 1,300불? 예, 1,300불 때 여기까지 내려간다. 원칙상으로는 그래요. 차트상으로는 이게 끝이라고 봤을 때.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엘리엇 파동이 소파동에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A, B, C 조정 마지막에서 이 A, B, C 조정이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는 일봉상에서 봤을 때이고 지금 이게 연봉상 예를 들어서 연봉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A, B, C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연봉상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올 정도가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긴 어떤 메가 사이클 뭐 한 100년 이상 되는 애들 아니면 적어도 뭐 50년, 30년 이상 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A, B, C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게 근본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1, 2, 3, 4, 5 여기까지 갔다가 A, B, C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초창기로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메가사이클에서는 내려와도 이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대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소파동상, 일봉상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연봉상에서 원래 그 엘리엇 파동 자체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카운팅 하거든요. 근데 연봉에서 이렇게 근본 없이 여기 만약에 나스닥 이따 보겠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연봉상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게 1, 2, 3, 4, 5 A, B, C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어차피 처음부터 리셋이 되는데 지금 이 연봉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연봉상에서는 큰 사이클, 큰 파동이 나왔고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어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파동이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긴 모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끝 모양이 아니다. 지금 이 모양이 더 한번 가서 치고 내려오는 정도가 돼야 ABC의 조정의 모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것을 예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으로 이제 어떤 분이 큰 파동의 흐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삼파 꼭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요때 한 묶음, 묶음을 세보자면 좀 지금 그렇게 보여요. 여기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렇게 여기에 파동 하나가 끝나고, 아이고,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2파로 보여지거든요. 2파, 그리고 지금 요게 3파로 보여져요.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연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때 이제 하락 장악형으로 나왔는데, 얘도 끝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아직 괜찮아요. 지금 끝 모양이 언제냐? 요때가 끝 모양이었거든요. 요때 모양이 딱 끝 모양이었어요. 고점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갔죠. 이게 몇 년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예, 정확하게 9개째. 제가 3, 5, 7, 9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9까지 9개, 봉 9개를 만들며 9년 동안 상승을 하다가, 이때는 5, 이렇게 여기 5년, 좀 잘 보이지 않지만 5년 상승하고 1년 하락했어요. 그리고 9년 상승하고 요때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고점을 한번 빵 찍고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 얘는 이제 끝 모양이에요. 얘는 이제 하락이 적어도 1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에요. 적어도 한 3년은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가 딱 그랬어요. 나스닥이. 이때 2000년인가? 2000년이네. 2000년에 이렇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2000년에 하나, 둘, 세 개로 이때 끝 모양을 만들고 쫙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A, B, C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돼야 돼요. 이런 모양은 적어도 그려줘야 A, B, C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가려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모양, 예, 쭉 한번 상승하고 여기 이렇게 꼭지를 한번 찍고 음봉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3년간 하락을 하고 올라갔는데 각도가 완만하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1파, 여기 2파. 그래서 이제 2파의 조정을 끝낸 거죠. 2파를 조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지금 5개, 9년이 걸렸네요. 9년. 2파가 9년 동안 나왔어요. 나스닥에. 상장하고 이렇게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가 9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하락 조정을 했죠. 지금 그러면 얘도 한번 보면 얘가 여기 시작했을 때 나스닥이 시작이 125고요. 125에서 12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년에다가 여기 1년 하면은 여기 9년 하면은 몇 년이죠? 15년 동안, 나스닥은 15년 동안 1파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은 15년 동안 1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9년 동안 2파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길죠? 비트코인은 아직 얘에 비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연수가 너무 짧죠? 예, 그리고 이렇게 고점을 확 찍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때가 얼마냐? 지금 2파가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왔냐? 나스닥이 이제 9년 동안 2파를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저점이 1018, 1018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125에 시작해서 1018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2파의 저점이. 예.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이 아까 그 1300불대였나요? 거기가 이제 1파의 고점으로 보여지는데 1300불대까지 지금 30K 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간다?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이때도 1파를 찍고 나스닥이 2파 내려왔을 때도 10배 가까운 위치에서 내려왔는데 물론 여기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때는
상당히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때에 비하면 이때 몇 프로가 빠졌냐면 이때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가 마이너스 77%가 빠졌네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77%가 빠졌어요. 최고점 대비. 근데 이때는 죄송합니다. 끝 모양을 만들고 마이너스 77%를 뺐어요. 이때 이렇게 2파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왔고, 지금 그러면 이제 3파죠. 이렇게 3파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3파는 그럼 얘가 몇 프로 상승을 했었냐? 이 나스닥이 3파 여기 2파 끝 지점에서 3파는 지금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369%, 거의 한 1400% 가까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지금이 나스닥이 얼마가 빠졌냐면 24%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빠진 거는 사실 뭐 양호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지금 3파의 고점인 것은 맞아 보여요. 그러나 얘가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스닥은 기껏해야 여기 5선, 연봉상에서도 이 5선까지는 지지하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스닥도 반등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도 길게 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스닥은 이때와 모양이 다르죠. 이때하고 모양은 달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빠지려면 한번 빵 치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양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 모양을 보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이냐? 아니, 이건 또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얘는 소파동에서 정상적으로 ABC 조정을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다 일 뿐이지 큰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이 이렇게 대형, 뭐 개별 종목으로 치자면 나스닥도 이게 대형 종목인데, 대형 종목이 마이너스 24%가 빠졌다. 마이너스 24%가 빠졌다 그러면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기는 해요. 이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역대급 어떤 그런 하락을 보이고 왔는데 지금 뭐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3파에서 얘가 나스닥이 보여지고 있는 이 나스닥이 보인 이 3파의 어떤 가격 조정 범위를 보면 요거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지금 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63% 올랐고 163%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를 뭐 피보나치로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얘가 요때의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추례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0.618까지 내려왔네요. 깊게 내려오면 뭐 0.382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저는 멈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이제 한번 반등을 할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얘가 지금 주봉상 어떻게 됐네요. 주봉상 개파락을 했는데 조금 말아 올렸네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일봉상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개파락을 하면 이제 주식에서는 이렇게 장에 이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갭이 만들어진 자리 있거든요. 이 갭이 만들어진 요 자리가 이제 저항대가 돼요. 이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일봉 마감을 해줘야 이제 이거 갭을 메꾸고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거 갭을 메꾸고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올라가다가 한 여기쯤에서
갭을 메꾸지 못한 상태에서 종마감 기준이에요. 갭을 메꾸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쌍바닥을 찍다가 이제 다시 갭을 메꾸러 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계속 조정 중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국 장이 지금 출렁여서 지금 난리이긴 한데 좀 더 지켜보면 뭐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런 상황에 있다. 지금 나스닥에 비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갈 길이 저는 멀다라고 보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여기 이상은 한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음봉도 지금 5월인데 아직도 이제 7개월이 남았죠. 이 7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쭉 뺄 건지 아니면 이게 쭉 말아 올려서 이게 양봉으로 전환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은 뭐 최대한 말아 올리면 좋긴 하겠죠. 여기 50% 선까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일비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지금 관망하면서 얘가 지금 30K 지점을 지지할 것인지 그거를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을 거래량도 그렇고 얘가 최대한 이게 지금 양봉으로 말아 올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1파 A, B, C 이렇게 2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1파 A, B, C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로 보여진다 그랬죠. 지금 1시간 봉에서 보면 그래요. 이렇게 1파 A, B, C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3파가 진행이 된다면 여기 32,600불대였나요?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양봉 하나가 세워질 수 있고 윗골이 다는 모양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적어도 제가 바닥에서는 적산병이 나와야 되고 적산병이 나오면 제일 좋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봉은 뭐냐면 전일의 이 음봉을 가장 좋은 양봉은 전일의 음봉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왔고 뭐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뭐 이렇게 더 낮은 위치에서 저점을 찍고 쭉 말아 올린 다음에 밑꼬리가 없으면 가장 좋고 적어도 여기 50% 선을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온 이런 양봉 이렇게 종마감을 했을 때 양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아주 되게 좋은 이거는 바닥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가 적산병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파동 하나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바닥을 딱 테스트하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뭐 이런 지금과 같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고 지금과 같이 지워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섰는데 음봉이 이렇게 있는데 양봉이 요렇게 서 있죠. 좀 얘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윗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윗꼬리가 적어도 50% 선은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는 게 좋아요.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이 50% 선마저도 터치 못하고 내려오면 이거는 그냥 도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락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일단 50% 선은 터치했어요. 50% 선은 터치하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봉이 이제 여기 다시 이 50% 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이 바디가 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좋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한번 지켜보면서 이 캔들의 모양과 소파동에서 파동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그 연관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오늘 마치도록 하고 제가 또 추후에 제 블로그에도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